오늘은 저희 라이브 주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여름 휴가철 시즌을 선점해서 어떻게 하면 여행, 패션, 뷰티 광고를 잘할 수 있는지 한 전략만 아니라 미디어 믹스, 다양한 전략으로 토대로 광고 꿀팁을 저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여름이긴 한데 사실 휴가철은 좀 아니잖아요. 휴가는 이제 7월, 8월 좀 더 가서 9월까지 가긴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행, 뷰티, 패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비가 조금 증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매체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시장 배경이랑 소비자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구매까지 하는지 좀 퍼널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은 그냥 단순히 성수기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갑을 여는 대표 시즌이잖아요. 네. 특히 뭐 여행이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행, 패션, 뷰티 같은 카테고리는 연중 가장 높은 구매 의도를 보이는 시기가 바로 여름철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26년 글로벌 여행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여행 수요는 여전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교와 검색을 거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어디에 광고할 것보다는 언제 어떤 매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5 여름 소비 트렌드, 그리고 업종별 광고 전략, 그리고 네이버, 메타,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한 미디어 믹스 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소비자 트렌드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여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계획형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구매 결정 과정은 사람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가격이나 정보를 좀 비교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약이나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생각하고 검색, 후기를 확인하고 재방문하고 구매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보다는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여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더욱 신중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뷰티에서는 무조건 저렴한 가격보다는 휴가지에서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찾게 만들고, 패션 역시 여행에서 입기 좋은 아이템 중심으로 구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바일 중심 소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PC로 검색하시기보다 모바일로 많이 정보를 검색하시잖아요. 여행 검색이나 뷰티 후기 탐색, 패션 쇼핑까지 대부분의 소비 과정이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서 빠르게 인지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광고 전략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지면서 사실 뷰티 업종 같은 부분에서는 나이아신마이드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뭐 레티날, 레티놀, 트레이너 3삭,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똑똑하신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좀 금액적으로 할인하거나 우리 이거 되게 저렴해로 후킹하기보다는 이 제품에 이 성분이 타사에 비해서 이만큼 더 들어갔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가격보다는 그런 성분에서 조금 많이 꽂혀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총해서 계획형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 단순히 충동 구매를 하기보다는 나 여기 봤네? 요즘 참 똑똑합니다. 네. 비밀 링크라고 해서 비밀 링크에서 구매하지 않고 실제로 이 가격이 맞는지 메타에서 발견했어요. 올영에도 비교해보고, 네. 패션의 무신사도 한번 확인해보고, 쿠팡도 확인해보고, 가격을 다 비교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소비, 단순히 저렴한 물건보다는 실제로 내가 정말 필요한가, 네. 1,000원짜리 하루 입을 바에는 10만원짜리 사실 1년 입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비로 노리기보다는 좀 우리 제품에 조금 차별화를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모바일, 사실 이 C업종 같은 부분에서는 PC는 사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긴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직장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제품 특정이 아니라면은 사실 모바일 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초반에 진행할 때는 파워링크나 뭐 네트워크 배너, 메타, 구글 등 모바일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처음으로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좀 특성을 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 업종별로 한번 중요한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행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즌 선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6년 여행 시장에서는 예약 시점이 과거보다 더 빨라지고 있고 국내 여행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면은 아무래도 인지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6월 초에서 중순 정도로 휴가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시기에 메타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휴가지 영상 아니면 숙소 영상, 뭐 여행 콘텐츠들을 노출시키면서 예약이 아니라 올여름에 여행 가야겠다라는 이런 니즈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마케터지만 저희도 사실 소비자잖아요. 네. 여행 큰 생각 없다가 뭐 국내 여행지나 또는 숙소나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여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단순히 우리의 뭐 여행 뭐 패키지도 있겠고 네. 숙소도 있겠고 되게 다양했지만 단순히 바로 구매가 아니라 초반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 여름에 여행의 욕구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9월 달에 가족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다가 예전에 저한테 보였던 광고 숙소가 셨어요. 네. 그게 확 뜨면서 맞다. 여기 이게 있다고 하던데 해서 그걸 다시 한번 검색할 수 있게끔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행 업종은 사실 초반에는 사람들에게 좀 이 마음을 끌어낼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소재를 활용해서 메타를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형의 마음. 그럼 이제 니즈가 생겼으니 인지도가 확보됐으니 니즈가 생긴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검색 수요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가 오는데요. 여행을 가고 싶어진 사용자들이 검색을 진행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호텔 추천, 뭐 부산 오션부 숙소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했을 때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관심이 생긴 고객들을 경쟁사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검색 광고나 브랜드 검색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 검색은 여행 업체에서 쓰긴 약간 어렵긴 하잖아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이상은 사실 브랜드 검색을 저희가 단순히 제주도 호텔 추천으로 유지하긴 어려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검색 광고도 플러스고 지금 나올 매체 설명 좀 나올 거지만 네트워크 배너도 함께 활용하면서 검색을 했어. 제주도에 대한 호텔이 관심 있는 사람이 A가 있네? 그럼 그 A한테 네트워크 배너로 또 한 번 리타겟팅 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검색 수요가 됐다면 그 다음 리타겟팅에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 수요를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는 리타겟팅, 말씀 주신 것처럼 리타겟팅 단계입니다. 예약 직전에 이탈했던 고객들은 메타나 네트워크 배너 같이 계속 눈에 보이면 다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뭐 장바구니, 예약 페이지, 상품 상세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노출을 진행하면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리타겟팅, 네트워크 배너인데 사실 뭐 국내만 해도 제주도만 해도 제주도 안에 애월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숙소들이 있고 그쵸. 얼마나 많은 패키지가 있으며 그 액티비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저희가 눈에 띄게끔 하는 거는 사실상 1번에서 인지도 확보와 검색 수요 확보했으면은 그 다음 리타겟팅은 무조건 진행해야 생각합니다. 근데 리타겟팅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 네트워크 배너인 GFA 뿐만 아니라 메타에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진행해야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A 업체를 봤는데 A 업체를 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네. 이게 어떤 것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A 관심 있는데 B, C 업체가 얘 A 관심 있네? 얘네 막 보이는 거. 그럼 B, C에서 전 관심 가게 되거든요. A한테 느꼈던 감정이 똑같이 B, C에 드네? 네. 그럼 B, C에 가는 겁니다. A는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리타겟팅은 사실상 이 인지도 확보, 검색을 다 하셨더라도 리타겟팅 안 하시면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행 업종, 사실 모든 업종 다 그렇지만 리타게팅은 저 사실 필수로 진행을 해야 생각하고요. 모수가 없을 경우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인지도 확보와 검색 수요 확보하면서 모수 좀 모아놨잖아요. 그걸 터뜨릴 수 있는 게 리타게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인지도 처음부터 리타게팅 하실 수 있는 모수가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사실 없으시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메타나 이렇게 좀 파워링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인지도 확보, 즉 모수 확보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리타게팅으로 팍 터트리셔서 보다 좀 더 나은 문의량을 할까요? 숙소 예약이나 패키지 예약이나 액티비티 예약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퍼널이었습니다. 그럼 할게요. 배너나 메타 근데 만약에 우리는 너무 작은 업체라서 인지도 확보랑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리타게팅이라고 해서 꼭 우리의 모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업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관심 있어 보이네? 그러면은 우리 광고도 똑같이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관심사 유저들에게 타겟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게 좋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수가 아무리 없더라도 경쟁사 키워드나 이런 걸 리타게팅 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참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패션 업종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 패션 시장은 아무래도 욕망 자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휴가 시즌, 여름 휴가 시즌에는 뭐 원피스, 수영복, 그다음에 뭐 해변가에서 신을 샌들이나 해변 룩 이런 요런 특정성 약간 좀 있는 요런 애들이 수요가 좀 크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션 업종은 특히 메타 광고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패션 업종은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뭐 릴스나 쇼폼 영상 이런 콘텐츠들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정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뭐지? 저희가 그 뭐 뷰티나 이런 부분에서 매번 드리는 게 소재가 예쁠 필요 없어요. 네. 예쁜 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패션은 조금 예뻐야 돼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내가 입을 옷이기 때문에 괜히 모델을 돈 주고 예쁜 분 쓰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 아름다우신 분들, 잘생기신 분 쓰시는 이유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날 거야라는 걸 풍기기도 합니다. 저희도 알아요. 이걸 입으면 내가 이러지 않게끔 그걸 알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사실상 메타 그 패션 이미 소재는 조금 예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쁜 게 정말 막 반짝반짝이 아니라 그냥 패션 제가 만들었을 때 저는 예전에 그 비키니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 소재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예쁘게 만드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막 식품이나 뷰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가격적인 후킹 요소나 뭐 다이어트면은 가격 뭐 칼로리 있는데 패션은 사실상 크게 막 소재 녹일 수 없어요. 뭐 레이어드, 뭐 언밸런스 룩 이거를 사실 다 녹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서 이렇게 이쁠수록 더 잘 되기 때문에 사실 패션 업종 분들은 소재를 좀 더 잘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패션은 쉬워요. 소재 만들기가. 저희 그냥 패션 모델분들 계시잖아요. 그 모델을 활용 가능하다면은 그 사진을 리사이징해서 문구 하나 박아도 가격적인 후킹 강화도 사실 모델분들이 워낙 너무 출중하셔서 그것만 예쁩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만약에 패션 하신다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진만 덕이 아니라 조금 가격적인 부분도 같이 놓고 어떤 옷인지 좀 놓고 예를 들면 회원 뭐 신규 회원 시 뭐 5% 할인 쿠폰 준다. 요런 게 식품이나 뷰티처럼 크게 안 박아놔도 패션 그게 눈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메타에서 패션은 조금 이쁠 필요가 있다. 예쁘고 후킹 요소를 넣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뷰티 같은 경우는 예쁘지 않아도 후킹하기만 하면 사실 구매하고 싶잖아요. 뷰티 같은 경우 뭐 뒤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뷰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효능, 그렇죠. 가격적인 것만 해도 되는데 패션이 이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션에서 메타뿐만 아니라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도 어느 정도 연계하시면 좋은데요.
구매의 의도가 생긴 사용자들은 검색을 일단 시작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양지 원피스 아니면 바캉스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는데 이런 키워드 검색 수요를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뭐 파워링크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패션이다 보니까 쇼핑 검색이나 GFA 이런 배너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파워링크가 키워드 따라서 하기 제일 좋은 검색 광고인데 왜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뷰티나 패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여지는 게 강한 업종이고 가격 비교가 좀 심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에서 걸어준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에 1, 2, 3, 10만 원씩 써도 성과는 그냥 그렇고 네. 10,000원 써도 비슷하고 그래서 파워링크에서는 저는 뭐 패션 업종 하신다 파워링크에서는 그냥 자사명 네. 왜 자사명 검색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브랜드 검색이 없다 하신 분들은 파워링크에서 자사명으로만 좀 소액으로 라이브 하거나 네. 아니면 메인 키워드 몇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별로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 쇼핑 검색 이런 될 것 같은데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메타보다 사실상 보여지는 지면이 조금 적긴 합니다. 메타는 한 화면 자체가 보이는데 쇼검 같은 부분에서는 확장 소재라고 하죠.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쇼검은 확장 소재 이미지 그리고 홍보 문구 그리고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진행을 하시고 처음 그 브랜딩이 안 된 업종이라 하시면은 네이버 쇼건보다는 메타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패션 같은 부분에 저희 주변에 물어봐도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옷 사신 경험이 거의 없어요. 네. 사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없어요. 저도 없고요. 저희 엄마가 가끔 저 사주시는데 네. 저는 나이가 좀 타겟이 어린 사람들 요즘 막 힙한 옷 되게 많고 약간 미시룩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이쁜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룩인지 그런 룩들은 사실 쇼건보다는 메타가 훨씬 네. 그 젊은 타겟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게 아니고 좀 사입하셔서 하신 분들은 메타보다는 쇼건 네.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쇼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배너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그 여행 업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션 업종도 마찬가지로 리타게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관심 상품 조회자, 최근 구매자 유사 타겟, 방문 입타자 대상 리타게팅 등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은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업종마다 다르게 뭐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리타게팅이거든요. 리타게팅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리타게팅을 돈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초기 유입을 예를 들어 한 7대 3? 3을 한 리타게팅으로 진행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요즘 또 애드부스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네. 애드부스터 한번 진행해 보시고 진행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뷰티 업종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 여름 시즌에 뷰티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아무래도 선크림이나 선스틱 이런 선케어 제품이나 아니면은 미스트, 수분크림 이런 진정 케어 너무 더워지는 날씨에 갑자기 확 올라오는 열감 진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진정 케어 제품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품들도 패션과 비슷하게 메타 광고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뷰티는 약간 다르게 사용감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발림성이라든지 아니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백탁 여부, 그다음에 뭐 지속력, 수분감 이런 것들을 영상이나 콘텐츠로 좀 보여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메타. 아까도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패션은 좀 브랜딩의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이게 맞네요. 브랜딩의 이미지가 녹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힙한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냥 희뿌정하고 키치키치한 소재 쓰신다면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 뷰티는 브랜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소재가 크게 없습니다. 네. 저희 메타 라이브러리 보셔도 아시겠지만 뷰티의 소재들은 다 돌고 돌아서 다 비슷해요. 네. 심지어 성능 녹이가 똑같아요. 뭐 청귤 세럼이면 다 똑같이 뭐 청귤 들어갔다, 맞아요. 화사해진다. 사실상 A 브랜드, B 브랜드를 두고 같은 스킨케어라고 A, B를 두면은 둘이 녹이고자 하는 후킹 포인트 똑같습니다. 뭐 선크림의 무기자차, 그렇죠. 베타가 없음, 1+1. 뭐 끈적임 없이. 맞아요. 네. 그런 건데 요거를 소재로 어떻게 더 후킹하게 하냐. 그래서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브랜딩의 이미지보다는 요즘 많이 쓰시는 소재이긴 한데 이렇게 정사각형이라고 1대1면 반쪽은 그냥 이미지, 네. 여기는 GIF를 해가지고 약간 영상은 아니고 GIP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는 제품 사진 딱 두고 1+1 가격적인 후킹 딱 넣고 여기 남은 공간에는 모델분이 쓰고 계시는 요 발림감, 네. 촉촉함 요걸 조금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소재 많이 쓰시니까 확실히 가격적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발림성, 백탁 여부, 뭐 지속력, 수분감 다 녹일 수 있으니까 전 메타에서는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저도 뷰티 업종 광고주분들께 가끔 그 소재 레퍼런스를 이거 해주세요 말씀드리는데 그걸 많이 드리긴 해요. 좀 가만히 있는 사진보다는 뭔가 좀 사용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뭐 패션 같은 경우는 A 브랜드, B 브랜드의 디자인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뷰티는 자세히 보지 않은 이상 크게 모르겠어요. 네. 얘도 무기자, 쟤도 무기자, 네. 얘도 배타가 없음, 얘도 없음. 그러니까 저희는 녹일 수 있는 게 후킹, 그렇죠. 가격적인 부분, 1+1 이런 걸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메타에서 만약에 같은 우리가 제품명으로서 살짝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가격적인 후킹 포인트를 두신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뷰티 업종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광고도 사용하지만 뭐 여기는 쇼핑 검색, GFA 뭐 다들 운영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키워드 등 선크림 추천, 뭐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잘 활용하시고 GFA에서 아무래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지수대리님 똑같겠지만 뷰티업은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근데 뷰티가 많은데 쇼감은 항상 깔고 가는 베이스인 것 네. 같아요. 파워링크는 예를 들어볼게요. 쇼감은 1, 2, 3, 20만 원 써요. 네. 파워링크는 1, 2, 3 만 원 써요. 네.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 정도로 파워링크는 사실 특히 뷰티는 너무 힘듭니다. 네. 왜냐면은 워낙 큰 대행사가 큰 기업이 많고 뭐 클리오나 네. 뭐 되게 많잖아요. 클리오 그 안에만 해도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입찰가를 그들을 이긴다고 해서 구매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단순히 말해서 여름 선크림 추천 검색했는데 1위에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 메디큐브라고 할게요. 네. 메디큐브가 있고 메디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있어. 네. 사람들은 그 위에 걸 누르지 저희 걸 누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브랜딩의 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메디큐브, 메디힐을 보다 위에 올려 있어도 사람들은 저희 거보다는 메디큐브, 메디힐을 클릭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파워링크에서는 저는 굳이 네. 그래서 똑같이 자사명으로만 소액 라이브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돈도 돈인데 이게 돈 써서 안 나오는 지면을 굳이 추천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워링크 이 정도로 쓰시고 대신 쇼핑 검색에 조금 사활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선크 추천, 선스 추천, 뭐 여름 네. 이런 키워드만 해도 입찰가를 조금 할 수 있고 가격 비교해서 우리가 있는 저렴하고 후킹하다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클릭해서 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해볼까요? 나 잘 나오신 분도 있겠죠. 브랜딩 그렇죠. 되시는 분들. 그래서 파워링크는 사실상 저희가 확답은 드리지 않지만 대부분 뷰티 업종은 파워링크에 성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못 모르고 파워링크에 예전에는 뭐 파워링크가 제일 쉬우니까 파워링크에 막 예산을 올리고 그런 적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쇼검을 쇼핑 검색이라 할게요. 네. 쇼핑 검색을 검색어에 그 노출 검색어를 할까요? 네. 노출되는 검색어에 따른 그룹핑. 이게 어떤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수분크림이라 할까요? 네. 수분크림에도 여름 수분크림 노출했을 때 나올 게 한 게 있고 또는 쿨링 수분크림에 노출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노출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외 검색을 막아서 진행하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단순히 여름 수분크림이 아니라 여름
검색 퀘스트 나오게끔 하고 얘는 예를 들어서 저자극이라 할까요? 네. 저자극 그룹핑, 여름 그룹핑 해서 여름 그룹핑에는 저자극이 나오지 않게끔 네. 해서 서로 입찰가를 싸우지 않게끔 해서 다양한 검색어에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노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전환 검색어가 용이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초검이기 때문에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을 강추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 뷰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배너가 아무래도 반복 노출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 본 제품을 여러 매체에서 계속 다시 노출시키면 브랜드 신뢰도나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배너는 빼놓을 수 없는 매체인 것 같아요. 사실 얘네 뭐 업종만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대체 그 뭐가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업종만 다 똑같은데 왜 똑같이 이렇게 나누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여름 타겟, 휴가철 타겟 이런 애들은 검색 지면보다는 보여지는 게 좀 강하고 보여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는 구글, 메타 그리고 그걸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네. 뷰티 같은 경우 잘 나오는 거 저는 애드부스트 잘 나오는 사람. 애드부스트 많이 나옵니다. 애드부스트 잘 나오고 애드부스트는 사실 저는 어떻게 진행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드부스트는 예를 들어 상품이 총 다 걸어놔요. 네. 제품 8가지예요. 제 8가지 다 노출시켜. 그런 다음에 성과 잘 나온 상품들만 빼서 리타겟팅으로 카탈로그를 다시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애드부스트나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제품이 4개 이하로 가면은 머신러닝 세팅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여기 쓸까요? 애드부스트 강추. 우리는 전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좀 브랜딩 하고 싶어 라고 하셔도 애드부스트 추천. 애드부스트가 아무래도 노출이 되게 많기 때문에 노출되는 곳이 많고 그만큼 타겟들이 많이 노출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뷰티 업종 프로모션 때문에 애드부스트나 GFA 정말 많이 해봤는데 뭐 동영상 노출 지면 등등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애드부스트가 좀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브랜딩 상품이 다 보고 추천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곳들조차도 애드부스트가 잘 나왔다는 점. 네. 그래서 애드부스트 강추. 그 다음에 뭐 카탈로그로 리타겟팅 하면 될 것 같고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브랜드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는 스토어 타겟이 리타겟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인 곧 자사몰 네. 웹사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 쓰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은 카탈로그로만 리타겟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업종별로 매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주제와 맞게 미디어 믹스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믹스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마케팅을 처음 해보시는 저희 수습분들이나 그 후배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말 그대로 미디어를 묶었다, 섞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믹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믹스 예산별 전략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로 뭐였죠? 여행.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40 정도, 네이버에도 한 40 정도 하고 리타겟팅에 한 20 정도 해서 100% 만드는 게 어떨까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 한번 드리고요. 네, 이게 여행업종은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메타를 많이 이용한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 검색은 네이버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패션 뷰티는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거든요. 네. 뭐 올리브영 있고 무신사 있고 지그재그 있고 되게 많은데 여행은 생각나는 게 크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가족여행 안에 저도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남해 가족 뭐 숙소, 남해 숙소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거 보고 아직 여행 업종은 네이버 검색이 조금 해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메타 네이버를 동일하게 가고 그 다음 리타겟팅을 20%로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은 다음 패션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컨텐츠가 중요한 만큼 메타에 조금 비중을 높게 50% 정도,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30, 네트워크 배너 20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타게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 배너일 수도 있고 메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리타게팅이라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뷰티죠. 네. 뷰티는 뭐 패션과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메타의 40, 네이버 쇼핑, 저희가 쇼핑 검색을 많이 활용한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네이버에도 40, 네트워크 배너, 리타게팅에 20 정도로 비율 주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브랜딩이 정말 안 된 곳이다 하시면은 사실상 저는 네이버에서 확 줄이시고 메타에 좀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뷰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나 패션 업종보다 조금 이름이 널리 아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만 해도 아는 게 지금 패션 뷰티 관심 없으면 이름도 몰라요. 저 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뷰티는 몰라도 알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만약에 이거는 그냥 평균인 네. 거고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가격적인 후킹 요소도 없다. 네. 라고 하시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메타에서 사실 좀 크게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네이버에서 한 20, 80 리타게팅 뭐 15 뭐 이렇게 할까요? 네. 35 더센 맞겠죠? 25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타게팅에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투입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타게팅은 초반 1, 2차 퍼널인 인지, 검색, 재방문까지 흐름에서 인지, 검색까지 다 하신 다음에 재방문, 구매에서 좀 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소액으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우리는 리타게팅이 너무 잘 된다 하시면 그때 올리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평균적인 값을 내려드린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주분들에 맞춰서 업종 그리고 퍼널별로 했는데요. 뭐 2026년 여름 시즌은 단순히 광고비를 그냥 많이 쓰는 브랜드가 아니고 소비자의 구매 경로를 가장 잘 설계한 브랜드가 승리하는 시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로 관심을 만들고 네이버로 검색 수요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배너, 리타게팅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미디어 믹스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름 휴가 시즌 광고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떤 매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성공적인, 효율적인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사실 뭐 라이브 많이 하지만 저희가 내일 또 이 네. 시간에 라이브로 올 거거든요. 업종이 뷰티였나요? 내일은 뷰티에 조금 더 뷰티에 집중해서 좀 집중할 건데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업종별로 어떻게 보면 핵심들만 좀 설명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미디어 믹스나 우리 여름 휴가철 조금 광고 좀 잘하고 싶다, 네. 광고 좀 새롭게 세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편하시게 저희 조연영, 박지수 마케터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이팀 조연영 박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